생생 인터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희망 발굴 프로젝트 일환으로 정책 전문가를 찾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귀포시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정책 전문가 생생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편으로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서귀포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아가야 할 관광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곳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희망 발굴 프로젝트 생생 인터뷰.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근무하는 김남진이라고 합니다. 1985년이었죠. 좀 이제 관광이 좀 성장기에 들어설 쯤에 입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관광협회에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제주관광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협회는 이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등록됐고요. 전국의 광역 17개 시도에만 한 군데씩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이제 주 업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 비즈니스 마케팅을 하는 그런 전문 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혹 제주관광공사와 헷갈려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광공사와는 어떻게 역할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공사는 약 한 10년 정도 됐고요. 이제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지금 제주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아까 우리 협회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관광의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마케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이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면서 관광을 유치하는 일이라면 이제 관광공사는 제주도의 그 인지도를 많이 높여서 외부에 많이 알려지도록 그런 이미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고요. 추가로 최근에 보면 지질 트레일이라든지 종교 순례길이라든지 이런 관광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 관광협회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본부장님께서는 제주관광협회에서 주요 자리를 두루 거치신 관광협회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느낀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맨은 맞고요. 특히 제주관광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일을 해서 기억은 다 안 납니다만은 좀 어려웠던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린다면 지난 1995년도에 우리가 관광을 한번 스포츠하고 결합을 해보자, 융합을 해보자 해서 우리가 만든 게 제주 국제 관광 마라톤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스포츠를 관광하고 접목을 해서 이 스포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됐지만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도 여러 단체에서 그 마라톤 축제를 개최합니다. 해서 그런 저변 확대에도 관광협회가 많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우리가 그 각 나라에서 그런 단체 그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2001년에 그 이태리 토리노시에 그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던 그 북부 지역에 있는 토리노시에서 개최가 됐는데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체가 있습니다. 각 시 도지사님들이 참가하는 그 대회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 이태리 토리노로 파견을 해가지고 그때 3개국이 이제 경합을 붙였습니다. 이제 제주하고 파리하고 그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 그 스톡홀름하고 3개국이 붙어서 우리가 그때 1위는 못했고 2위를 해서 우리가 제주에 그런 정말 큰 규모의 그런 국제 행사를
위치한 바 있고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건물이 제주 종합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국비 사업을 유치를 해서 4년 동안 공사를 마쳐가지고 2008년 7월에 우리가 여기 이제 개관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건물 내에서 융복합 상품들을 많이 만들고 또 타 산업과 협업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제주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관광산업 비중은 대략 어떻게 될까요? 산업 비중은 뭐 정확히 수치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대략 한 4대 6 비율로 서귀포가 좀 규모가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늘 서귀포시는 그 관광 자원이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관광 매력도 측면에서 볼 때는 제주시를 앞선다. 그리고 조금만 더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미하면은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한 가능성이 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 렌터카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전세버스나 대형 음식점, 여행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개별 중심으로 오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지난해에 비해 한 75%에서 한 80%가량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안 되고 특히 이제 개별 관광객들이 지금 줄을 이루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행 패턴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많이 방문했던 공영 관광지나 사설 관광지 중심으로 여행을 했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그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지역으로 자기들만의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영세 사업체들의 매출액이 급감을 합니다. 급감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체 관광객들도 지금 뭐 거의 이제 중단된 상태거든요. 해서 단체 관광객으로 인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여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중저가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지, 쇼핑, 전세버스, 심지어는 이제 안내사까지 연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도관광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신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그동안 이제 도관광정책과하고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가 그동안 방역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그거를 방역한 이후에 또 현장 점검을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개별 중심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에 맞는 이제 패키지 관광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 관광의 트렌드가 단체 관광에서 개별 여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 관광지를 방문한다기보다는 힐링, 체험, 휴식, 건강 등을 선호하는 웰니스 관광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또 관광협회 회원사 중 웰니스 관광과 관련된 회원사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웰니스 관광이라고 하면 웰빙 관광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진화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보면 본질은 치유와 힐링입니다. 이제 웰니스에. 그래서 그러한 업체들이 우리 회원사도 이제 우리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힐링 체험 분과라고 있는데 이제 물론 그와 연계된 분과도 또 있습니다. 이제 관광지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은 이제 레스토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명상이나 숲치유라든지 스파라든지 그런 우리가 소울푸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회원들을 많이 가져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분야를 더욱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서귀포 지역이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산업 재편 방향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아까도 그 대화 중에서 조금씩 설명드렸지만, 어떻든 관광 패턴은 개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투어도 없는 건 아닌데, 한 20명 단위 그룹이 한 10명 단위, 8에서 10명 단위로 아마 조금 더 작아질 겁니다. 작아지고, 그리고 실내보다는 실외를 많이 선호하고, 그럼 도심지에 이렇게 많이 몰리는 관광에서 조금은 한적한데, 그것은 이제 산과 들과 바다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조금 선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힐링과 치유를 메커니즘으로 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많이 선호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해서 우리 서귀포를 비롯한 우리 전 지역이 이거에 중점을 좀 둔 그런 관광 수용태세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관광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제주마저도 이제 2단계로 가 있고, 특히 이제 관광 수요가 이제 서울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이 불가능해서,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에 역점을 둡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영상 컨텐츠하고 이미지 컨텐츠를 한 200편 정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처럼. 그래서 SNS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북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고, 그리고 OTT 동영상 플랫폼은 역시 우리 유튜버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또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전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제주로 초청을 해서 페스티벌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인플들의 난장판을 한번 만들어서 이 스토리들을 팔로워들한테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하면서 제주 관광을 한번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웰니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 위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군요. 혹시 이 외에도 다른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방향이나 마케팅 사업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마케팅 중심으로 하고요. 이제 다만 우리가 수용 태세하고 좀 병행된 사업들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4.3을 테마로 한 다크 투어리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만 여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이 불편하거나 임산부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행을 정말 편히 할 수 있도록 관광 약자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호텔이나 관광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 비용의 50%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시대에 각 업체마다 이제 조금 불편하게 출입이 되지 않도록 열 감지기를 지원하면서 그것도 한 50% 정도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런 전체적으로 좀 이제 수용 태세를 좀 강화하는 그런 것도 이제 병행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에서는 제주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야간 운행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서귀포시 시티투어 버스 운영도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시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와서 좀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관광협회가 하고 있지만 제주 시티투어 버스보다는 서귀포가 저는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가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내려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22개 거점이거든요. 거점에 얼마나 관광 매력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중문에서부터 서귀포시까지 이렇게 보시면 정말 경관들이 뛰어나서 정말 저는 서귀포시가 만약에 추진한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다만 이제
이제 물론 그 시티버스는 두 가지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시내를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순환형이 있는가 하면 그 여수에 보면은 이제 밤꼬냉이 투어라든지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걸 테마형 시티버스라고 하는데 저는 서귀포시에 두 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순환형하고 테마형 같이 해서 그 스토리를 정말 잘 만들고 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그 스토리를 전달하는 그런 인력을 양상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명실공히 드라마 한 편을 본 것처럼 해야 됩니다. 시티버스 그 테마형 같은 경우는.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저는 서귀포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네. 서귀포시에서도 시장님 취임 이후 체류형 웰니스 관광도시를 지향하며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지난 5월 29일 서귀포시 원도심 도보코스 하양을레를 개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가 전국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 체류형 관광도시가 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웰니스라는 거는 이제 치유와 힐링이 본질이거든요. 핵심인데 그걸 어떻게 풀어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서귀포시에서도 좀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 부서에 어느 그 담당 직원한테 일개의 업무로만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를 전략 상품으로 간다면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우리 관광진흥과 내에 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웰니스 관광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조직 체계가 서울이나 부산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지사님과 시장님의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육성을 해서 심지어는 우리 경찰청 같은 데도 그 공무원 중에 하나를 유튜버를 하나 육성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서귀포시청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지로 가는 것은 우리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넘어야 될 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귀포에 볼 것을 지금 그대로 가면서 체류형을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귀포 지역의 전역에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야 거기 지금은 이제 경유해서 제주시에서 처리해버리거든요. 그거를 거꾸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서귀포 시내에 그런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이번에 도의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공공 캠핑장 같은 데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녁에 거기 체류를 하려면.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서귀포는 바다 매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해안에 야간 관광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색과 음향과 빛을 이렇게 정말 해서 우리 동남아에서 야간 관광하면 정말 서귀포를 꼽을 정도로 우리 홍콩 같은 경우는 침사초이를 모두가 가려고 하거든요. 호텔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나면 반드시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야간 관광을 바다에 걸맞는 이런 야간 관광지를 조성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목포라든지 여수라든지 통영이라든지 보면 전부 다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우리가 한라산이 환경보호 때문에 안 된다면은 해상 케이블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상 스카이 바이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고민을 해볼 때 서귀포시가 정말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귀포 시민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텐데요. 관광객 수용 준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백신 접종률이 한 60% 이상이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신 접종자는 아마 관광을 완전하게 허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해서 우리 모든 서귀포 시민의 관내에 있는 그런 관광객을 맞이하는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방역 기준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식당을 예를 들면 열 감지기와 손 소독제를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 비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작은 공간이지만 입 출입구를 다르게 하나로 통으로 쓰지 말고 분리해서 쓰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코로나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고집해온 지금 독신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경우에 꼭 4인 테이블만 해야 되느냐. 2인 테이블도 만들고 1인 테이블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음식의 포장이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객과 고객을 우리가 분리하는 건 이런 칸막이로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과 주인과의 관계도 좀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 서빙도 뭐 로봇 서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식사하고 카운터에 가서 카드 결제할 때도 이거 우리 지금 대부분 보면 주인이 그걸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결제하고 그 카드를 넘기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카드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다 분리해서 내가 여기 집어넣어서 카드 리더기를 손님 앞에 이렇게 놔서 내가 이렇게 놓고 저기서 버튼 키 누르면 여기 다 되면 내가 꺼내서 가고 이렇게 고객하고 고객과의 분류도 해야 되지만 고객하고 주인과의 분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언택트 레스토랑이라는 아주 PR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붙이면 아마 그런 식당들은 대박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의하면서 하면 서귀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할 거리라고 생각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강을 선도하기 위해 관광협회와 협업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까요? 그 관광협회라는 것은 전국에 17개 광역 시도에 한 개씩만 설치하도록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도상으로는 서귀포시에 둘 수 없지만 서귀포 관광협의회하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협업이 잘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서귀포 관광협의회하고 협의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도관광협회의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서귀포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로 안 되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충분히 그런 협업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해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로 서귀포시 관광 정책에 대해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주도는 이제 관광 산업이 약 한 70%를 점유합니다. 서비스업이. 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제주 산업의 생명 산업이자 기간 산업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웰니스 관광 그리고 우리 서귀포시가 지향하는 그런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앞서 제가 제안했던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양한 여러 단체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걸림돌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촉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만 하더라도 다른 시도가 앞다퉈 가지고 관광에 유치하려고 지금 무한 경쟁 체제로 돌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 두 개씩 준비를 하면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 서귀포시는 내국인이라든지 외국인 우리 이 지구촌 그런 인구들이 동경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김남진 본부장님과 제주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인터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희망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총 5분의 정책 전문가를 찾아가 생생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서귀포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눈을 멀 시대 새희망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기획예산과 오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희망 발굴 프로젝트 생생 인터뷰.